척박한 교화의 땅에 감로소와 같은 지원 사업을 펼쳐 희망의 씨를 뿌리고 있는 감로교화재단이 올해 2차 지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매거진원 초대석 특집으로 감로교화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관과 함께 원기 101년 교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희공 모무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야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감로교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펼치는 기관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감로교화재단은 좌산상사님과 상산 박장식 총사님의 교화 정신과 교화 경륜을 받들어서 설립되었고, 지원하는 사업은 교당의 설립과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원불교 교화를 개척하는 사업, 그 다음에 청년 청소년 교화 진작 사업, 그 다음에 교법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교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특히 이번에 감로교화재단이 지원 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 5개의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개의 팀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각 팀의 사업과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충남교구 세종교당과 조치원 청소년 수련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박세은 교무입니다. 이번에는 감로교화재단에서는 대전 충남교구 청소년 교화 협의회 부설 청소년 특성화 교당 운영 사업을 응모했고 거기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박은원 팀장님은 새살매에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살매 원대학 인성교육팀 팀장 박은원입니다. 저희는 원불교 대학생 교화, 창의적 교화 개척을 위한 프론티어 육성 사업이라는 주제로 그 감로재단의 창의적 교화 사업 분야에 지원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도광 교무님은 군교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군종교구 성북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이도광 교무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군교화를 위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특성화 교당 운영을 위해서 박세윤 교무님이 설명을 좀 해줄 텐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청소년 교화 협의회를 중심으로 미래형 청소년 교화 모형을 개발하고 그리고 정착시키고 또 보급하자는 사업으로요. 지금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청소년 법회 컨텐츠를 청교협이란 교화 조직을 통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홍보하고 보급하자는 것이 주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공통으로 개발하고 있는 법회 컨텐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늘마음 유아교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과 명상이 있는 등급마음 한자교실을,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동그라미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당에서 우리가 법회를 볼 때 어르신들이 법회를 보면 2층이나 3층에서 청소년들 혹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별도의 법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개발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창의적 원불교 대학생 교화 개척을 위한 프론티어 육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론티어란 말이 좀 독특한데요? 네, 프론티어라는 말이 독특한데 저희 이제 사업 목표를 말씀드리면 그 안에 저희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정성적으로는 대학생의 현실 문제를 교법으로 해결하는 실효과를 거두어서 그 대학생 및 일반 교화의 진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 목적이고요. 정량적으로는 17개월의 사업 기간 동안 30명의 대학생 프론티어를 양성해서 서울교구 내 6개 교회에 확산해서 그 창의적 새해 교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창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의적이라는 의미는 그 대학생 교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 또는 교화 주체 어느 일방의 요구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양쪽의 그 요구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해법이라는 의미로 창의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 교육의 목적이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데 있으며 공도정신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함께 즐기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개척하는 데 있다는 그 이념으로 대학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생각해봐도 정체성을 잘 모르겠으니까요. 대학 때 한참 자기 본질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먼저 교리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군교화 콘텐츠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이동환 교무님이 말씀해 좀 예.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 활성화로 이제 1인 미디어 그 시대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영상이라는 컨텐츠가 이 활용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이제 퍼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희 원불교 군종교구에서는 시대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이것을 교리를 잘 풀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 영상을 다시 많은 대중들 또한 이제 군 청년들에게 이제 보급을 해서 좀 원불교를 보다 쉽고 이해가 공감 갈 수 있도록 이제 전달하는 매개체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곳이 군대이다 보니까 갈구하는 것이 아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두 사업팀의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덕문화원의 원서클 커뮤니티 외국인 선방이 있었고 천심회가 마련한 청소년 문화 콘텐츠 교리 사회 보편화 하는 동화세상 대종사님의 품속으로가 있습니다. 원무님께 여쭙게 되는 거는 올해 2차 사업 선정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과제 선정에 있어서 평가를 얼마큼 공정하고 이게 잘하느냐가 이 성공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대적 기법을 도입을 했는데 5가지 항목으로서 그 평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그 사업 목표가 교화 대의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 전략이 사업 실현을 가능하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원불교 교화 진흥의 구체적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보았고, 네 번째는 사업팀 구성이 사업을 가능하도록 조직되었는가, 그 다음에 5번째 원불교 미래 교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이 풍부한가. 이 5가지를 다 이렇게 10점 만점을 해서 이거를 또 합산을 했고 또 14명의 심사위원들이 해서 전체 합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2개의 사업팀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은덕문화원의 원서클 외국인 선방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고 청소년 천심회의 사업 내용은 어떤 건지 좀 기억이 나실까요? 외국인 선방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노동자로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정착할 곳이 없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은덕문화원의 외국인 선방을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 공부와 명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한 20여 명씩 항상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랬는데 이것이 아무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한계가 있어 발전을 못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대폭적으로 늘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교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지원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당선이 돼서 앞으로 외국인 교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천심회에서는 아주 그 유아들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재가 있습니다. 그 적합한 교재를 해야 되는데 그 교재를 선정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창의적으로 그 유아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을 해갖고 그 교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공모를 한 것인데 그것도 아주 창의적으로 잘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5개 분야에 걸친 선정된 팀들에 대한 소개는 다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것들이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구성되었는지가 먼저 궁금해서요. 박소영 교무님께서는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셨는지요? 네,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 교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교화자들의 행복과 이제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종교당에서는 그 청소년 교화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교당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교회에 대한 가장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교당이라고는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공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성공한 것들을 대전 충남교구 청교협과 공유해서 이 성공한 모델들을 확산시키고 조금 더 정교화시켜서 좀 미래형 청소년 교화 모형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로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한 가지 좀 깊이 여쭤보는 네. 건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네.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원불교하고 이렇게 통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현장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네. 지금 뭐 청소년 수련관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들은 지금 이제 원불교 청소년 교당, 법회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교당이 조금 폐쇄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문턱이 높아서요. 지금 청소년 법회라는 것이 법당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법회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은 그런 교당이라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고 약간 좀 폐쇄적인 것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회에 대한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좀 공간적으로 교당을 조금 더 개방형으로 만들고 꼭 종교 의식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법회에 포함시켜서 조금 더 유연하게 법회를 진행한다면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감로에 제안했던 미래형 청소년 교화 모형에 어느 정도 녹아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건 잠시 후에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은원 팀장님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원학습 인성 코칭 네. 많이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도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그 새살매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거진 원에서 소개된 적 있는 원학습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그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마음 관리로 해서 그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전체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저희 이제 원 대학 인성교육은 대학교육의 현실을 봤을 때 이 현실을 이대로 둘 수 없다 하는 자각에서 대학교육 전체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1년 반 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교구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대학사회로 직접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더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지원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로재단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두광 교무님께는 군교화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 이 프로그램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군교화가 시작된 때가 10년 전인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매주 주말이면 그 봉고차를 보고 이제 논산 육군 훈련소로 이제 가서 교화 보조를 하러 갔었는데 근데 솔직히 교화 보조지만 갔던 이유는 그 많은 젊은이들의 그 밝은 에너지를 제가 받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또 오히려 저도 도움을 받고 이런 그 도움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군 훈련소 도우미가 아니라 그 부교무 3년 차 때 전담 교무로 제가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근데 늘 도우미로만 생각하고 있던 그런 큰 무대가 제가 전담으로 가니까 걱정이 너무 됐죠. 내가 그 큰 무대에서 큰 교화 현장에서 내가 대종사님 교법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이 전달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 잘 이해가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좀 통해서 이들에게 좀 쉽게 공감할 수 있게 전달을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늘 이제 광고라든지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있어서 그래 좀 짧은 시간에 원불교를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 메리트가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존경한 활동 시간에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참 기대가 많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또 볼 때마다 감동받는 게 군교화 현장 같습니다. 물론 청년 기간, 청소년 기간 어떻게 보면 원불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군대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아쉬운 점은 군대를 제대하게 되면 또 사회에서는 다시 좀 멀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현재에서 보시는 느낌은 어떠신지? 그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군 교화가 10년이지만 많은 군 청년들에게 원불교를 알리는 데 큰 도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아니면 훈련소라든지 이런 데 거쳐서 자대에 갔을 때 그 교화 현장의 연결고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육군만 해도 군부대가 우리나라에 3,000곳이 있는데 그 군종 교구에서 육군 교화 현장지는 3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불교 연결고리가 많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역할을 이제 저희들이 많은 데이터를 다 찾아가지고 또 연결할 수 있는 저희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년 동안은 이 외부적으로 이들에게 원불교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90%가 원불교를 모르고 들어오지만 이 90%가 원불교를 알아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제로는 아니겠지만 거의 없다고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로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도 큰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팀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만 두 가지가 공존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교화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하시면서 거기에 매진하시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어머님께 좀 이런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네, 그렇죠. 청소년, 우리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교화가 그리고 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다 느끼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딱 집어서 설명해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청소년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교육에 따라서 그 참 국가 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동안은 몇십 년간의 교화가 그 교육이 그 입시 위주 교육, 지식 위주 교육으로 치달아서 인성 교육을 배제했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는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청소년 교육이 지식 위주, 학습 위주 교육에다가 인성 교육이 첨가된 인성과 학습이 복합 증진하는 이런 교육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인성과 학습을 복합 증진하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불교가 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성이 꼭 필요한 교육에서 인성이 빠져버린 교육을 한참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때부터 좀 시작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 교법이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인성 혹은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시면서 지금 사업을 펼치시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먼저 청소년 교화와 관련된 박세영 교무님께서는 어떤 원불교의 이 교리가 과연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청소년 교화를 하면서 지금 잘 해결되지 않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양적으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 뭐 소수를 만나도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저는 이제 조금 너무 그 교무라는 것에 좀 사로잡혀서 너무 전달하는 자 위주로 만났던 것 같아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불안정하고 고민이 많은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원불교 교법의 그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감성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청소년들한테는 그 씨앗을 뿌린다는 심경으로 만나야지 결실을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불교 교법의 의미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선생님, 친구 이런 것들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접근했을 때 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요새 좀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마음을 좀 매만져주고 내가 네 옆에 있을게라는 어떤 인식이 가장 먼저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은원 팀장님은 대학생 시기에 그렇다면 우리 교법은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대학생 시기를 겪었는데 대학생 시기는 보면 사실은 개인으로 보면 그 부모님과 선생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아 이제 자유다 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사회 입장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른 정신과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기를 허비하면 안 되고 이 준비를 정말 잘 해야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것이 가장 대학생기 중요한 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대학 인성교육은 원불교 교법을 대학생의 특성에 맞게 전달해서 이 대학생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바른 정신을 양성하고 실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학생들이 원대한 꿈과 이상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혁신하고 상징적 삶을 개척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과 실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문제점과 함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만 스펙에 완전히 정말 중압감을 가지면서 눌려서 사는 것이 이 대학 교육이 아닐까, 대학 시절이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변화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위력을 정말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법이. 네. 무엇 때문인지가 좀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이제 군인들에게 아니 일반인들에게도 원불교라는 것이 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느껴지고 또 군인들에게도 이것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교리를 전달해서 어떤 의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육군훈련소 근무했었을 때 그 하계 훈련을 받기 위해서 ROTC 후보생들이 이제 한 1,200명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종교 행사에 그 신청을 한 인원이 한 630명이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원불교에 가느냐 그 많은 청년들이 군인들이 그래서 그 훈육대장님이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 훈육대장이 들어오는 그 예비 ROTC 장교 후보생을 찾고 오늘 원불교에 왜 왔냐 그랬더니 원불교에 오면은 편안하고 재미있고 뭔가 남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한 명 얘기가 아니라 여러 명을 붙잡고 얘기를 해도 정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힘들게 훈련받는 아이들에게 신학적인 강요나 저희 교리적인 그 주입식 그 전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편안하고 좀 재미있고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을 전해서 좀 뭔가 남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정말 잘 전달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살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 좀 포용해서 이들에게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면 원불교 이미지가 그것으로 바로 전달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원불교의 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또 그것을 활용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있는데요.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오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화에 있어서 청소년 교화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짚고 나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교화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급자 위주 교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예를 들면 삼학활조 사은사회가 참 좋은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져다 써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공급자 위주의 교육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걸 사용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소비자 위주 교화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과연 고민하고 있는 거, 뭐를 해결하고를 원하는 거, 그거를 찾아갖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종교화나 대학생교화나 청소년교화나 지금 그 포인트를 딱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 교법을 해결하는 해법을 딱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군인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서 교화가 저절로 되는데 이걸 소비자 위주 교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모든 대학 현실에서 다 실현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 이제 바로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우리 교화에게 돌입되고 하겠다. 가장 주의주의한 거는 지금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군인들이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 교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만들어서 딱 제공해주는 이런 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교화 현장, 특히 청년 교화 현장은 녹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희 원불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겪고 있는 사회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박세윤 교우님께서 생각하는 청소년 교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교화의 크게 틀이 청소년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제가 보기에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은 우리가 좀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 지도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지도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도 나오고 많을 때는 40대도 나오니까 아이들이 나오자마자 세대 차이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교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해서 청소년 교화자들이 조금 더 젊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젊어져야지 좀 더 열정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아까 프로그램과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간인데 지금 원불교에서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소법당이라는 것은 그냥 청소년 전용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 규모의 작은 규모의 법당일 뿐이지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청소년 교화를 하면서 부러웠던 데가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만든 타종교의 공간들,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단기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꾸준하게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는 것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년 성업회도 앞서서 좀 청소년 전용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접근해서 좀 해결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거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보이지를 않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디 가서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학원 아니면 학교 아니면 학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저희들보다 더 바쁘게 밤 10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교당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우리 원불교뿐 아니라 모든 이제 종교들도 고민인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33% 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청소년들이 교당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지명도나 인지도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청소년들의 시간이 이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화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 청소년들이 그 부족한 시간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감로교화재단에 농무했을 때 청소년 자원봉사, 이 자원봉사가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접근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시간이 없다, 이게 가장 크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금 인식 개선, 큰 틀에서 부모들이나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딱 던져두고 그 시간을 잘못 보내면 큰일 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청소년 스스로가 그거를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을 매만져줘야만 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없다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긴 한데 다음은 대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여쭤보면 어떨까요? 요즘 대학생들 아까 스펙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께서도 그 소비자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박세윤 교무님께서도 청소년들이 시간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위주의 교육을 하려면 대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들의 핵심적인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뭐 어떤가 들여다보면 대학은 그 전공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학점과 스펙을 위해서 경쟁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그 안에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좌절감, 무력감,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한 대외 활동 또는 어떤 시험 성적을 보충해주기 위한 팀 프로젝트 등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굉장히 바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마음을 내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형태 그리고 친목 모임 형태의 교회 활동에서 그 취업과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교회 활동을 하던 10여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목표는 대학사회 최전방에서 그 일반 대학생들에게 원불교 교법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원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 등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생들이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현실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원불교는 대학사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머님께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대학사회에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뭔가 봉공하는, 뭔가 기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안에서 뭔가 꿈꾸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문제는 항상 교육에 굉장히 짓눌려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뭔가 그래도 청소년 교화를 할 수 있는 만한 어떤 여력이 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경쟁이 심해지니까 지금 사회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취직을 못 하게 되고 자기 일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 위주로 치달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인성을 이렇게 함양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지금 차차로 없어지고 대학 들어가면 더욱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종교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적 문제인데 대학생들에게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교법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아서 해결해 주면 대학생도 올 수 있고 청소년들도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학업을 잘하는 거 가르쳐 주면 그 없는 시간이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오면 그 해법을 가르쳐 주니까 과외 공부를 뭐 많이 안 해도 여기 가르쳐 주니까 할 수가 있는 요소가 우리 교법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개발해 주게 되면 오히려 이와 같은 그 시대적 요구가 우리 원불교로서는 아주 교화의 찬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못 살려봤고 너무 종교적인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 격리가 된 걸로 생각해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5과제가 어느 정도 그거에 포인트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말로도 소비자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화의 방향을 다 이렇게 변환시키면 우리 새로운 교화의 큰 장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방금 핵심을 딱 찌르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군교화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은 높고 또 하나 그 군대라는 곳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 당시를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만 어떤 영적인 터치를 하게 되면 그 길로 바로 접어들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고 교화를 확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청소년기나 대학생 시절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자기도 찾지 못했는데 남 주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조금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요즘 그 주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건 선택을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제 내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군대에서 이 종교 또 원불교는 어쨌든 그 쪼꼬빵이 필요해서 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종교 행사가 필요해서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자기도 못 찾고 또 현실에서 그 잘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들, 이 젊은이들 세대에서 그 군 간부들이 군내에서 이들을 그 돌볼 수 있는 역할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돌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군대 하면은 절대 복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그 관리하기가 쉬웠는데 요새는 그 명령이 합당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것을 불특정 다 어떻게 표출할지 모르게 그것을 합니다. 뭐 자살도 있을 것이고 또 탈영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출을 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잘 해결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군내에서도 이게 어려운 현실이다 생각해서 인성교육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도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육군 내 인성교육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군내에서 그 강압적으로 그 훈련시킨 군사적으로나 전투적으로 이렇게 함양이거보다 저희는 마음적으로 이들을 잘 어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잘 활용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군내에서 마음을 달래기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다가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사회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들이 과연 그 문제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현장에 발맞춰서 이제 계획들을 충실하게 세우시고 이번에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현장과 발맞춰질지를 여쭙게 되는데요. 박세훈 교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이제 할 것인데요. 그 시도가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것들이 아니라 청교협과 교화단이라는 교화 조직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청교협과 교화단을 통해서 학습을 분명히 해서 그 학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홍보도 하고 평가도 해가지고 그 이례적으로 잘 되고 이례적으로 못 되는 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것들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원원 팀장님께서는 이 대학생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교화와 관련된 부분을 쭉 계획을 잡아온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죠? 네. 저희 원대학 인성교육에서는 그 대학생들에게 원불교 교법이라는 것이 단지 심리적인 위안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학점에 대한 것 또는 취업에 대한 것 이런 현실 문제를 교법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가르쳐주고 실천하도록 해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희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 학생 오는 중에 10명을 선발했는데요. 그중에 5명이 교도이거나 교도분 자녀였고 4명은 무교, 1명은 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같이 했는데요. 이제 이 교법으로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대학생들을 설득도 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가지 프로그램을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교법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론 강의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면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이론적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생 멘토가 나와서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 이렇더라.
해보라 하고 15분 동안 실천 강연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학생들이 나도 해봐야지 하는 실천 의지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과정 활동을 이제 제시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만나서 멘티의 현실 상황에 맞게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가 강의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현실에 맞게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죠. 그럼 다섯 번째로는 멘티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실제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정말로 실현할 수 있도록 멘토가 계속해서 뭐 물어주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챙겨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면 북돋아주고 하면서 실제로 실천하게 합니다. 그러면 멘티가 실제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에 대해 신뢰가 생기고 또 실천했으니까 실력이 생겨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종경 성리품의 비비역 비비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원대한 꿈을 갖자고 이야기했더니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기도 하고 또 아침에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하기로 한 아침 수양을 하자 했더니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상시응용주의상 1조, 2조, 6조를 대입해서 미리 연마하고 운전생각 취소하고 대조하자 했더니 자신의 하루와 일주일, 뭐 한 달, 1년을 계획적으로 살아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더 잘 처리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공반자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나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울에서 벗어나서 공을 위하자고 했더니 어떤 학생은 자기가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자신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내서 그러기 위해선 좌절감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그 무단히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니까 굉장히 그 교화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대학까지의 교육이 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쟁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쪽을 이겨야 내가 학점을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좀 더 받는 경우인데 우리 교법은 내가 먼저 깨우치고자 하지만 그걸 깨우치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고 협력하고 북돋아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이것이 원하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 교화 활동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지금 만들기로 하신 거니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군교화 대상자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왔을 때는 90% 이상이 이제 원불교를 잘 모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를 좀 더 원불교를 접했을 때 좀 참신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원불교라는 주제로 처음 만나는 원불교 이런 종교였구나 이거라는 그 반응을 기대해 보기로 해서 이제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또는 이제 원망 생활을 이제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교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볼 수 없는 은혜들을 좀 더 다른 시야로 아니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영상을 잘 만들어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깨침을 줄 수 있는 그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그 정훈 교육 시간일까요? 정신훈련하는 시간이 군대에 꼭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획된 비디오물을 저희 같이 보고 보는 것으로 끝나긴 합니다만 그때 봤던 비디오물들 굉장히 기억에 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토론을 거의 종료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 청년 교화에 대한 말씀 오늘 나누고 있는데 이 교화 발전을 위해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과정에서의 제언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도 되겠지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도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원불교의 방향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박세윤 교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행복해야지 교화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청소년 교화에 있어서는 청소년 교화자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열정도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은 그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수양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벗어나서 이제 교단적으로 그 청소년 교화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청소년 교화는 저는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조금 좀 더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청소년 훈련을 나고 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만족도 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온 프로그램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한테는 유익할 것 같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쉬는 시간을 우리가 좀 많이 늘려보자 해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한 40분 정도를 넣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양적으로만 늘린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 쉬는 시간에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프로그램도 좀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게 했더니 아이들이 우리는 정말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쉬는 시간이 가장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 시간을 충분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성숙한 존재라는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이 청소년 교화자의 행복과 그리고 이제 원불교 교법이 녹아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서로 균형 있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 교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건데 청소년들한테는 그 똑같은 삶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뺏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노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원불교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교법도 있고 교리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청소년들을 보게 만드시는 말씀 같아요.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원 팀장님은 어떤 제언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대학생 교화를 위해서는 이제 종교의 형태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형태를 버리자는 것이지 절대 원불교 교법을 버리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 원불교 교법을 제대로 살려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제 기독교에서는 대학생 전도를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 사역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학이라는 곳은 비기독교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선교의 황금 오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 접근하는 건 이제 안 된다.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 감정, 활동을 이제 모두 버리자. 우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기독교인의 그런 본래 정신을 살려서 기독교인의 역할을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불교도 종교의 형태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원불교 교법을 가지고 대학사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쏙 와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겪어야만 하는 시기고 그것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많을 텐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좀 주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현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군 교화를 위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초코파이가 필요하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제언들이 좀 필요하실까요? 이제 청소년, 청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즘 그 다양한 문화생활로 인해서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종교에서 얻어지는 외적으로 많이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교화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 군내에서도 그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의무가 됐었는데 지금은 자유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종교 활동을 굳이 안 해도 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이 그 군 종교 행사를 오고 또 50%는 안 오고 되는데 이제 저희는 어떤 것으로 그럼 이들에게 다가가서 좀 뭔가를 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한 이제 법무 후보생이 원불교에 오면 진짜 편하고 좋은데 이 뭔가 있는 그 기독교는 이걸 믿어라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신앙성, 또 불교는 뭐 자기를 찾고 놓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원불교는
뭔가 이게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원불교는 임팩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아우를 수 있게 너를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원불교 교리다. 그리고 현실에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조금 더 일깨우는 그런 것들로 다가가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에는 컨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마음 공부를 전달해서 알고는 가지만 이것을 좀 뭔가 임팩트 있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컨텐츠를 조금 더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교전을 먼저 전달하긴 합니다만 교전을 전체를 다 먼저 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마 이 부분 같습니다. 네. 어머님께 이제 마지막 맺는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긴 시간 동안 또 우리 아직 지금 교우님도 그렇고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들이 조금 젊은 세대에 치우쳐져 있는 이야기들 수도 있는데 어르신으로서 조언해 주실 말씀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불교 교화, 쫓겨난 원불교 청년 청소년 교화를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려면 우리 원불교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불교, 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원이 특징이고 불은 그거를 그 자리를 깨쳐서 교는 그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로 다른 다양한 것이란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원불교 교화를 하는데 청교협이라는 교무님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출가자들의 중심으로 된 아주 집단적으로 이제 훈련된 그 단체인데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과 같이 대학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대학의 현실 그 세계는 그 교화자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서로 다양한 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교화의 힘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청교협이나 이런 교무님들한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합치자고 해봐도 전혀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진리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문적 교화가 현실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원을 깨닫게 될 때 교화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원의 진리를 깨치지 못해서 교화를 이렇게 개척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엄연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 요번에 좋은 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이게 다양한 단체가 합쳐져서 팀워크 플레이를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그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팀워크가 같은 단체끼리 모인 팀워크는 이게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무의 사회 그렇지 않으면 제가라든지 이게 사회가 다양한 것이 합쳐졌을 때 합쳐질 수 있는 능력이 교화의 능력인데 아직은 조금 그것이 실현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원대학 코칭에서 그것도 실현을 했는데 과연 그거 실현이 될지가 궁금한데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로 성직자의 세계, 그다음에 제가의 세계, 전문가의 세계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합쳐져서 교화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진짜 원불교의 그 본질이 나타날 때 우리 교화도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 감로재단이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더할 수 감사한 일이요. 참 우리의 목적 간발을 이룬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깨우치지 못해서 원이라는 그 세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방금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퓨전, 정말로 서로 융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에 선정되시고 나서는 기쁨도 계셨을 텐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고생길을 자청해서 가시는 것 아닐까. 세 분도 그렇고 이제 나머지 두 팀도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교도님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 방향에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순간을 누구나 정말 열망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